안녕하세요, 북소년 카페 여러분들. 오늘 이 해설에서는 중등 임용 역사 기출 문제를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파헤칠 핵심 자료는 바로 북소년 역사 기출 문제 분석 자료입니다. 임용 역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구려 초기 정치사 파트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죠. 이 자료를 바탕으로 고구려 산상왕 시대의 천도 문제, 그리고 왕위 계승 방식의 변화를 다룬 기출 문제를 아주 상세하고 직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배경 설명은 다 빼고 오직 시험에 직결되는 역사적 팩트와 분석에만 입각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해설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로 기출문제에 제시된 사료 원문을 꼼꼼히 읽어보고요. 두 번째로 사료 속 핵심 인물들을 분석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순서로 문제의 핵심인 빈칸 기역의 천도 논쟁과 빈칸 니은의 왕위 계승 방식 변화를 깊게 파고든 다음 마지막으로 북소년 자료에 근거한 예상 답안을 종합해보겠습니다. 그럼 1장 기출문제 사료 읽기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임용 역사 기출문제 원문이 그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배고가 죽었는데 아들이 둘 있었다. 장자가 발기이고 차자가 이이모였다. 발기가 불초하여 국인이 이이모를 세워 왕으로 삼았다. 중략, 발기가 형으로서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망하여 손오부 세력과 더불어 하호 3만여인을 거느리고 요동의 공손강에게 가서 항복하고 돌아와 비루스 가에 거주하였다. 중략, 이이모가 기역 지금 소재지에 미은국을 새롭게 만들었다. 자, 이것이 바로 중국 문헌인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임용시험에서는 이 사료를 던져주고 기역에 들어갈 새로운 도읍의 소재지, 그리고 니은 이후에 확립된 새로운 왕위 계승 방식을 정확히 짚어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료를 어떻게 해독해야 할까요? 북소년 역사 기출문제 분석 자료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중국 사료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우리 삼국사기 기록과 정확히 매칭하는 겁니다. 사료의 첫 줄에 나오는 백고, 이 인물은 고구려 8대 왕인 신대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동생인 이이모는 10대 왕인 산상왕이죠.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산상왕의 본래 이름, 즉 휘는 연우입니다. 그리고 형인 발기는 왕위 계승에서 밀려나 모반을 일으킨 그 발기가 맞습니다. 자, 여기서 북소년 기출 분석 자료가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는 중요한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다들 눈치채셨나요? 8대 신대왕 다음에 바로 10대 산상왕이 나옵니다. 중국의 삼국지 위지동의전이 중간에 있는 9대 고국천왕의 존재를 통째로 누락해버리는 결정적인 역사적 오류를 범한 겁니다. 왜 이런 오류가 났을까요? 당시 중국 측에서는 고구려 왕실 내부에서 벌어진 복잡한 형사 취수제나 권력 승계 과정을 외부자로서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신대왕에서 고국천왕, 그리고 산상왕으로 이어지는 형제 중심의 승계를 그냥 하나의 흐름으로 뭉뚱그려 오인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임용시험에서는 사료의 이런 맹점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교차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2장 문제의 본격적인 핵심인 빈칸 기역 분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이모, 즉 산상왕이 새롭게 도읍을 정한 위치를 찾는 겁니다. 북구소년 기출분석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의 지리적, 정치적 이동을 직설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발기가 왕위 계승전에서 동생에게 밀려나죠. 그러자 전 왕족 세력인 손오부의 지지를 등에 업고 요동의 공손강에게 붙었다가 결국 비류수 일대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비류수 지역이 바로 손오부의 본래 근거지로 추정되는 환인 지역입니다. 발기라는 강력한 반대 세력이 환인 지역을 장악해버리니까 산상왕 입장에서는 기존의 근거지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겠죠. 결국 산상왕은 발기 세력에 의해 밀려나듯 집안 지역으로 정치적 근거지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완전히 새로운 국가적 중심지를 건설한 겁니다. 왕권 다툼이라는 정치적 격변이 비류수 일대에서 집안 일대로 고구려의 중심축을 확 이동시켜버린 결과를 낳은 거죠. 이어서 3장입니다. 고구려의 수도 천도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빈칸 기역의 정답을 정확히 쓰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제기되는 천도시기 논쟁을 완벽히 꿰고 있어야 합니다. 북소년 기출문제 분석 자료는 이 집안 지역으로의 천도 시점에 대해 학계의 5가지 주요 견해를 아주 상세히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리왕 천도설입니다.
서기 3년에 도망간 제사용 돼지를 쫓아 지반 지역까지 갔다가 거기가 살기 좋아서 위나암성과 국내성으로 천도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에 근거합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1990년대 이후 지반 지역 고고학 발굴을 해보니 3세기 이전 고구려 유물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학계에서는 신빙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둘째, 태조왕 천도설입니다. 고구려 초기 유리왕부터 모본왕까지는 손후부가 왕위를 독점하다가 태조왕 때 와서 계류부로 왕통이 싹 교체되죠. 이때 계류부의 본래 텃밭이었던 지반 지역으로 자연스레 수도가 넘어갔다는 매우 정치사적인 해석입니다. 셋째, 신대왕 천도설입니다. 신대왕과 고국천왕의 시조묘가 있는 졸본에 가서 제사를 지냈다는 기록이 있는데 지리적으로 환인 지역인 졸본에 가려면 이미 그 전에 지반 지역에 보호하고 있어야 동선이 맞다는 논리입니다. 넷째, 바로 산상왕 천도설입니다. 삼국사기에는 198년에 환도산성을 쌓고 209년에 천도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반 일대에서 발굴되는 3세기 이후 유물들의 연대와 이 문헌 기록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가장 강력한 지지를 받는 학설입니다. 마지막 다섯째는 고국언왕 천도설로 고국언왕 시기에 이르러서야 환도성을 수리하고 평지성인 국내성을 새로 축조해 완전한 체제를 갖췄다는 기록에 방점을 둔 학설입니다. 자, 앞서 본 5가지 학설 중에서 우리 기출문제 사료, 즉 위지동이 전의 상황과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바로 산상왕 천도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임용 고득점을 위해 반드시 알아둬야 할 최신 학계 동향이 있습니다. 북소년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다루고 있는데요. 과거 전통적인 역사 학계에서는 고구려의 도성체제를 이원적으로 봤습니다. 평상시에 사는 평지성인 국내성과 전쟁 났을 때 도망가는 방어용 산성인 환도산성을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성으로 파악했죠. 하지만 최근 학계, 특히 중국 학계와 국내 일각의 시각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들은 산성자산성이 곧 환도산성이고 이것이 결국 국내성과 동일한 장소라고 주장합니다. 쉽게 말해 성곽이 두 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바깥 성벽인 외성이고 하나는 안쪽 성벽인 내성 역할을 하는 단일 성곽 체제였다는 겁니다.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3세기 이후 국내성 유적지에서 유물이 쏟아져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고고학적 발굴 결과가 이 단일 성곽 체제 그리고 위지동이 전의 산상왕 시기 기록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4장입니다. 두 번째 문제였죠. 빈탄 니은 왕위 계승 방식의 확립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료에서 산상왕, 즉 이이모가 새롭게 도읍을 정한 이후 고구려의 왕위 계승 방식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형제 상속이 중심이었습니다. 신대왕에서 고국천왕으로 이어지는 시기에도 형제 상속이나 다소 불규칙한 형태를 보였죠. 하지만 산상왕대를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권력을 온전히 물려주는 부자 상속 제도가 굳건하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자 상속이 단순히 하루학습에 선포하고 끝난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북소년 기출문제 분석 자료는 이 변화가 어떤 처절한 정치적 투쟁과 권력관계의 재편 과정을 거쳐 실질적으로 완성되었는지 그 맥락을 아주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중에 흔한 역사 개론서만 보면 고국천왕 때 부자 상속이 확립되었다고 단편적으로 외우기 쉽습니다. 하지만 북소년 자료의 팩트 분석은 훨씬 깊숙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고국천왕 시기에 부자 상속의 원칙을 세운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고국천왕이 대를 이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린 겁니다. 원칙은 부자 상속인데 아들이 없으니 결국 다시 형제 상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거죠. 이때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고국천왕의 왕비였던 연나부 출신의 우씨입니다. 우씨는 당연히 권력 서열 1위였던 첫째 시동생 발기를 배제해버리고 둘째 시동생인 연우, 즉 훗날의 산상왕을 다음 왕으로 전격 선택합니다. 그리고 고구려 전통인 형사 취수제에 따라 산상왕과 혼인해버립니다. 이건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왕실인 계류부와 당대 최고 귀족 가문인 연나부의 강력한 정치적 동맹이었습니다. 다잡은 왕위를 눈앞에서 빼앗긴 발기가 분노해서 손후부와 결탁해 반란을 일으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자, 우씨의 도움으로 왕이 된 산상왕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우씨 왕비 역시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산상왕은 관노부 주통촌 출신의 여인을 소으로 몰래 들여서 마침내 교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이 교체가 바로 훗날의 동천왕입니다.
북소년 분석 자료는 이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고국천왕 때 명분만 세워졌던 부자상속 제도가 온갖 정치적 풍파를 겪은 후 바로 이 산상황에서 동천왕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실질적이고 역사적으로 완벽하게 확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용시험에서 물어본 새로운 왕위 계승 방식의 정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5장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 답안을 깔끔하게 종합해 보겠습니다. 북소년 역사 기출문제 분석 자료에서 도출해낸 최종 예상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산상황이 새롭게 근거지를 옮긴 빈칸 기억의 소재지입니다. 과거 한국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통설을 따른다면 정답은 환도산성 또는 그 지역 명칭인 지반으로 적어주시는 것이 가장 정석적인 답안입니다. 다만 앞서 상세히 설명해드린 대로 환도산성과 국내성을 굳이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성곽의 내외성으로 보는 최신 학계의 단일성곽 체제설 그리고 3세기 유물 출토 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국내성 역시 타당한 유사 답안으로 충분히 채점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빈칸 니은입니다. 산상황 대를 거치며 새롭게 확립된 왕위 계승 방식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자상속입니다. 사료의 맥락이 계로부나 소노부 같은 왕통 가문의 변화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는가 하는 계승의 방식 자체를 명확히 묻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부자상속이라고 기재하셔야 완벽한 득점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임용 수험생 여러분께 던지고 싶은 핵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중국 문헌인 삼국지 위지동의전의 기록 누락과 오류, 그리고 우리 삼국사기의 텍스트, 거기에 최신 고고학적 발굴 성과까지 이 모든 것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교차 분석하는 과정은 고구려 초기 정치사 이해에 얼마나 큰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까? 임용 역사 시험은 단편적인 암기력을 묻는 시험이 아닙니다. 북소년 기출분석 자료가 집요하게 파고드는 것처럼 명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사료의 이면을 읽어내고 여러 학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합격의 당락을 가릅니다. 오늘 해설해드린 내용 꼼꼼히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도 날카로운 기출문제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